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10선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209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7,000원대까지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76,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오늘 0.7%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의 셀트리온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기관들 10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2%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오늘 0.75% 빠집니다. 39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어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큰 폭으로 빠졌었죠. 거의 4% 가깝게 빠졌는데요. 예타 사업 기대감과 함께 급등했었고 이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7년 만에 영업이익이 5조 원대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27만 3,500원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상승합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3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8% 상승하면서 719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신라젠 제외하고 다시 한번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 1.48% 상승하면서 7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락 없이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무용성 평가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온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1% 가깝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HLB 어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75,700원 바라보고 있고요. 6위와 7위 여전히 HLB, 메디톡스 이렇게 흘러갑니다. 메디톡스 7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합니다.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89%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었죠. 넷플릭스 지속 판매가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7,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티 슈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0.5% 상승하면서 39,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눈에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5개 신인그룹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트와이스가 4년차, 그리고 갓세븐이 7년차인, 2020년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년간 약 5개 팀의 아이돌 그룹도 순차적으로 데뷔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가 남자 신인상 수상에 더해서 연내에 미주 투어도 확정이 됐습니다. 곧 데뷔 예정인 ITGY도 잠재력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가려졌던 해외 음원도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다소 컨센서스 대비 빠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했고요. 일본에서 갓세븐 홀과 2PM 멤버들의 솔로 투어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1분기로 일부 이연된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4분기에 일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4분기 실적 중에 일부가 1분기로 이연되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7년 워너원의 메가톤급 흥행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신인 그룹이 거의 경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신인상을 수상을 했고 최근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데뷔한 아이즈원의 가파른 흥행도 일부 기대할 수 있겠고 워너원 출신과 그리고 빅히트, YG의 신인 남자 그룹들이 데뷔하면서 신인 걸그룹에서는 오히려 경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빈집에 가깝다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신인 걸그룹 ITGY가 데뷔를 하는 것도 올 1분기에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기존의 트와이스가 일본 돔 공연을 3, 4차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또한 높아지는 우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4분기 실적 때문에 일부 빠져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매수를 권고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28,000원 눌림목 구간을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JYP 엔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지난 시즌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종목 추천할 예정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디엄 리스크, 미디엄 리턴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1월 달에 보시면은 전문가들 자체도 주식시장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3조 2천억, 하이닉스의 8천억, 기타 1조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5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보면 이제 파생 쪽에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함으로써 지수를 올렸는데 어제보로 해서 외국인들은 거의 선물에서는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약세를 보인 것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이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나면 이제 구정 연휴가 되는데 네. 사실 보면은 구정 때 보면은 매도 심리가 강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2월 달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스케줄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또 중국, 미국 정상회담을 또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미국, 중국 협상 자체가 쉽게 결정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노리는 거는 직접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어떤 실물 이런 것보다는 직접 재산권이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타결될까지는 분명히 어떤 난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2월 달에 보셔야 될 거는 중국의 A 주식이 그 MSCI 편입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에서 20%까지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5%에 됐을 때마다 6조 원의 이탈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14 정도의 이탈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에서 포지션이 콜옵션의 매수로 있기 때문에 네. 만기는 2월 14일까지는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겠지만 2월 14일에는 의외로 하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면은 지금 우리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작년 초반에 보시면은 바이오주하고 대부 경협지들이 서로 시속 게임을 벌였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정이 되면 또 이번에 또 정치인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 테마주들 분명히 어떤 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주, 그다음에 남북 경역주,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른 대응 전략을 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정치 테마주 위주로 이 순환 매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용우 팀장님의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수익 매매와 이제 중장기 매매에 특화된 이제 성장 종목을 발굴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좀 이슈에 맞는 수혜 종목을 스윙으로 매매하는 단기 전략과 상승 명분을 보유한 상승 종목을 중장기로 매집하는 전략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저께 예타 면제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고 좀 다시 그러고 나서 이슈가 정책으로 좀 붙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대북이나 이런 이제 무역 전쟁 같은 부분 이슈에서 엮이거나 정부 정책에서 수혜 가능성이 엮이면은 단기간에 좀 급등이 터진 양상을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런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를 선점하면서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이번 시즌도 이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설날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가져온 종목들이 저PBR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경역주가 두 종목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설 전에 한번 매수하면서 넘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월 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요, 설 연휴를 앞둔 장이기도 하고 2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10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1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타 면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1% 넘게 상승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이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7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6,6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3만 원 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셀트리온 0.68% 상승세 이어갑니다. 기관들 매수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현재 3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씩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37만 원 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포스코는 0.73% 추가 하락세 이어갑니다. 2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서로 9위와 10위권을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 상승하면서 13만 7천 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물산 1% 가깝게 빠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2214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7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대체로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상승세 흘러갑니다. 신라젠 어제 6%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0.27%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75,6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CJ ENM만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캠대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59,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HLB 1% 넘는 상승세로, HLB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HLB가 6위에서 7위권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메디톡스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2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0.4%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9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0.89% 하락하면서 8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0.64%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세 종목 모두 저 PBR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를 선택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철강 업황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호전이 기대되고 있는데 1분기까지 철강 업체들 실적이 후행하면서 부진이 예상되지만 중국 철강 가격과 스프레드가 반등 시에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 및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1월 중 철강업종 주가는 코스피 수익률 대비 일단은 상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우리 철강, 그러니까 광산 댐 사고 발생으로 해서 철강 성립, 철강대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연초 포스코의 PBR 수준이 0.5 수준으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및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예상되고 있고요. 춘절을 전후한 중국 철강 유통업체들의 재고 보충의 수요 가세, 또한 성수기에 일단은 진입 시에 중국 철강 가격은 강보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3월까지는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호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은 9월 단기 고점 후에 연초까지 15%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그 우위점을 본다면은 보유 기술에 기반한 철강 산업, 철강 사업 고도화로 인해서 철강 수익성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스틸, 고망간 등 차세대 혁신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였고 IT 기술 기반의 대고객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을 완료해서 사업 구조와 재무 구조를 더욱 강건히 하였습니다. 비핵심 투자자산의 적기 매각을 통해 약 1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 구조 개선 활동을 통해 2017년까지 약 4년간 7조 원의 재무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3분기 회사의 연결 부채 비율은 69.2%로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이제이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포스 프레임을 통해서 철강 현장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스마트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철강 본원 경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4분기 연결 영업 실적을 보시면은 1조 2,700억,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 매출액은 64조 9,778억, 약 7% 증가한 거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5조 5,420억, 그래서 5조를 돌파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이러한 무난한 실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저께 발표한 어떻습니까? 합성 천연가스 사업에서 약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 기관들의 IR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중단했는데 무려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남는 거는 3,700억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어제 약세를 보이고 오늘도 약간 하락세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저는 투자 포인트 자체는 경기 둔화로 철강제 가격 반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낮은 밸류에이션, PBR이 0.5 수준이라 했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3.6% 수준입니다. 이러한 어떤 거 유리한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대북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북한산 철강석이라든가 석탄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 포스코는 낮은 원가의 철강석을 수입함으로써 일단 원가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평가나 인식 속에서 외국인의 기관의 순매수로 단기간에 10% 이상 올랐지만
현재 봐도 조정 중에 있지만 차트상으로도 지금 12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바 이거를 돌파 시에는 충분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1만 7천 원, 손절가는 24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저PBR주인 듀얼입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업체의 주가는 전방 산업의 부진 여파로 약 52주 최고가 대비 평균 40% 하락을 했고 고가 대비해서는 무려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이 2018년에 1.1%, 올해도 2%에 불과할 정도로 일단은 저성장 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시장 부진의 여파로 작년에 1%, 올해는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후방 부품 업체들은 가동력 하락과 가격, 정가 압력, 그리고 미래기술 개발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강범위하게 반영되면서 일부 우량한 업체들 듀얼 포함해서 주가도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듀얼은 고객 다변화와 M&A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으로서 오히려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47년 업력의 국내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으로서 현대 기아차에서 벗어나 해외 고객사의 비중 확대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원당, 시트커버, 에어박 생산업체로서 현대 기아차의 베스트셀러 모델 수주로 성장하였는데 2017년 8월 스웨덴의 내장재 전문 기업 보그스타나를 인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3,522억, 영업이익은 78% 증가한 237억을 기록을 한 바, 보그스탄의 인수로 유럽 매출이 전년 동기 329%, 남미 매출액이 무려 450% 증가했고 중국 법인의 경우에도 적자 폭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다스에 대한 부담으로 현대 기아차의 매출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 관련사라는 의구심으로 아마 다스에서 듀얼로 대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재난 업종에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해외 법인 수주 증가, 터키 및 체코 법인이 주력 차종 후속 매도 수주 및 유럽 고객사양 에어백 시장의 수주 가능성 확대, 그리고 볼보, 폭스바겐향 중국 및 유럽 법인의 시트커버 매출 확대 기대, GD 자동차에 대한 원단 공급 계약 체결로 중국 법인의 실적 개선이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SUV 모델은 GV80 출시에 따른 시트커버 진입 모멘텀을 보유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당 80원에 또 어떤 배당을 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PBR 0.7 수준으로 저평가자입니다. 매수 주체는 외국인인데 어제 연기금이 일단 순매수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120선에서 공방 중인데 돌파 시에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3,880원, 손절가는 2,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진 기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5%대 상승하고 있는데 예타 면제 S워치 사업으로 건설, 기자재, 건자재 업체의 수혜 예상 종목이죠. 정부가 1월 29일 총 33개 강력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토대로 유치하면 최소 17조 원, 최대 40조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이는 재정 정책으로 연결되면서 건자재 업체는 우리 유전기업 레미콘 기업이 되겠죠. 수혜가 될 것입니다. 국내 SOC는 강력 사업지지만 이미 예비 타당성 통과한 GTX-A 노선, C노선 또는 신안산선이나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개발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2016년, 17년 2년간 건설업은 디스카운트가 심화됐고 성과도 저조했습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경영 이슈로 개선됐지만 실적은 모호했습니다만 경영 역시 2019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들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구체성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를 소개하면은 레미콘 조제 판매 전문 기업인데 서울 및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은 레미콘이 74%, 건자재 유통이 22%, 골자미 기타가 4%가 됐습니다. 기존에 주요 연결 종소회사였던 동아기업, 골프장 회사죠. 유진 AMC, 부동산 임대회사, 한국통원 외에 2017년 중이진 SB홀딩스, 유진저축은행이 신규 연결 대상 회사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 남북 경역주가 되겠습니다. 북한산 바다모래를 전에 국내에 발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북한산 바다모래는 2005년부터 약 3년간 비교적 큰 규모로 국내 건설 현장에 공급되었으며 2007년에는 수도권 모래 소유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남북 관계가 재차 경색으로 접어들면서 그해 4월부터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바다모래가 조달이 재개된다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모래 수급의 불균형 상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유진기업 같은 레미콘 업체들의 원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불어됐기 때문에 1년 전 1입방미터당 14,000원 수준에서 지금 무려 3만 원까지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PBR 0.7 수준의 저평가 기업으로 최근 기간 특히 연금 매수자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차트도 우상의 패턴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일단 목표가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철강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고 또 재무 구조도 상당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만나본 두올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 기아차의 주요 거래처가 다스에서 두올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 사업 면제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PBR이 0.75인 저평가주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인데요. 이노션의 4분기 실적은 매출 총이 1,304억 원, 영업이익 337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제 국내 매출 중에 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성장한 4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이는 신차 대응 효과가 이제 또 비교할 물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자회사 매출 총이익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고른 성장세로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했고요. 특히 미주 지역은 42% 정도로 성장해서 호실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역량까지 내재화시키고 전통과 디지털 매체를 통합 대응함에 따라서 이제 비교할 물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사의 실적 성장의 비교할 중심에 좀 성장이었다면 이제 또 올해에는 계열사 물량도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상반기 소나타 풀 모델 체인지 모델과 이제 제네시스 G70의 미국 판매 모델을 비롯해 하반기에는 이제 G80과 제네시스 SUV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부분은 K뱅크, 제주항공 등 비교할 물량세 증가세와 이제 신차 대행의 효과로 8.2% 정도 매출 총이익 성장세를 시현했는데요. 이제 미주 지역은 이제 DNG 영입 효과로 42% 정도 성장했으며 이제 유럽 및 신흥시장 역시 각각 10%와 14%의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볼륨 모델 확대에 따른 대행 물량의 증가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비계열 부문의 성장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가 제시한 이제 비계열 대행 물량 확대라는 성장 전략은 지난해부터 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신차 사이클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제 업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경우에 계열 물량을 통해서 이노션의 실적 성장은 이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한 주당 배당금의 증가로 이제 주주환원 매력도까지 부각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 좀 7천억 정도의 보유 현금으로 만약에 M&A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업 가치 상승이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68,500원,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이제 2000년 3월 13일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으로 한 인터넷 모바일, IPTV, 5개 광고 등의 매체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스미디어의 주요 사업 영역은 이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나 이제 디지털 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IPTV와 5개 광고 등의 다양한 매체로 유통하고 있는 점인데요. 18년 이제 디지털 5개 매출 하락은 대형 광고주의 계약 종료가 주 요인이었으며, 이제 IPTV 광고 매출 하락은 주 요인이 이제 올림픽 등 이제 월드컵 뭐 이런 행사로 인해서 지상파 광고 이제 집중에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채워진 5개 광고 신규 유입이 올해 실적 회복의 주요 원인으로 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IPTV 또한 이제 계약 구조 개선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알고리즘 고도화와 이제 뭐 CPI 마케팅, 이제 뭐 수요 회복, 이제 국내의 판매 경로 확대 등으로 안정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사업 또한 본격화 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국내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현지 매체의 한 광고주 마케팅 수요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좀 파악이 되고요. 이제 태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현지 광고주 경험을 쌓아나간과 동시에 국내 계열사와 또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약화가 주 요인이었던 IPTV 수수료들도 이제 또 매체사 연간 지각 과정에서 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지털 매출도 약 80% 정도로 차지하는 지하철, 이제 5, 6, 7, 8호선 중 6호선 이제 일부에서 또 부진한 인벤토리가 반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혹시라도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연간 약 20억 원의 매출 구입비 절감과 기존 주력 광고주 마케팅 이제 재개로 오히려 전사 수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수료율 안정화와 이제 또 대형 광고주 유입, 선제적 인력 충원에 따른 적절한 비용 통제로 안정적인 운영 또한 예상되고 있고, 동사는 전 디지털 매체 광고 집행이 가능한 국내 1위 미디어 랩사입니다. 각 사업 이제 구조적 변화와 이제 통합, 이제 성장 재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32,500원,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최고의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인데요. 이제 또 국내 1위의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으로 수도권, 충청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인선모터스를 통해서 자동차 해체, 파쇄, 재활용 부품이나 중고차 매매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폐기물 처리 기업 중 유일하게 구조물 해체해서 중간 및 최종 처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규모 1위인 이제 인선 ENT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고수익 매립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또 2009년 사업 중지된 광양 매립장 사업 체계가 2분기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90% 정도 복구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라 단가가 좀 높고 전국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27개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혹시라도 가동이 바로바로 된다면 이제 2017년 타 매립장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인 점을 감안했을 때 동사도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매립장이 100% 가동된다면 연간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현재 좀 매립 단가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은 전략적으로 매립 시점의 조정을 좀 할 수도 있는 점은 좀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매립 단가가 현재 7만 7톤부터 이제 7월부터 9만 원당, 이제 톤당 9만 원당으로 좀 상승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허가 자체도 좀 까다롭고 이제 관리나 건설 운영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또 매립장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좀 이제 서두르기보다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에는 100억 전후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이 매립장 가동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는 그 이상이겠지만 이제 속도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모멘텀은 좀 매립 사업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상반기 사천 매립장의 신규 가동, 그리고 하반기 이제 또 예상되는 광역 매립장의 사업 체계가 이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와는 달리 매립 사업 자체가 이제 최종 처분 업체 수가 소수이고 동종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50%를 초과할 만큼 고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폐기물 매립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재개와 동시에 투자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고객사 유치 진행도를 꾸준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매립 사업이 혹시라도 조기에 안착할 경우에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이제 빠르게 가능할 것이고, 이제 올해 고수익 매립 사업이 안정화돼서 체질 개선이 좀 이렇게 성공한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보여지기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말씀드렸듯이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600원,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세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주력 광고 계열사로 이 신차 효과를 본격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년 매출액 증가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매립 단가가 현재 성장하고 있고 이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신공영입니다. 지난해 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상승세 뛰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공영이 일단 실적 발표를 보시면 작년도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조 1,435억, 영업이익은 무려 57% 증가한 2,088억으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한신공영이 우리가 97년도 올해 보시면은 회사가 어려가지고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법정 관리를 졸업한 연도가 2002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무려 한 7, 8년 전인데 많이 이제 그동안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우리 시공평가 능력을 보면은 무려 1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신공영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되겠는데 퍼가 2.68 수준, PBR이 약 0.56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제 17,000원대, 6,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뭡니까 한신공영 건설이라는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예타, 면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 지금 건설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업이나 어떤 건설 기자재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이러한 또 실적 발표가 나옴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물론 오늘 급등에서는 밀렸지만 계속 우리가 눌림목 줄 때 조정받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인데요. 조인트 스템 인상 3상승인의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6,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조인트 시스템 이슈가 지난해부터 좀 선반영이 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공략을 하시는 거는 좀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한국 증시 특징상 이제 또 제약이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당장 공략을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제 9월 전고점 기준인 한 18,000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3상이 지나면 이제 물론 좀 기대감이 떨어져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당장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폭이 워낙 큰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언제쯤 좀 매수를 해보면 될까요? 이제 인상 3상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네. 좀 전고점이었던 이제 18,500원 이 정도 구간을 좀 돌파를 했을 때 좀 안착을 하고 그 이후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주 움직입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뭐 정치인 테마적이 됐는데 네. 사실 노르페인트 자체 회사는 내용이 좋습니다. 퍼는 6.46, 그다음에 PBR이 0.64인 회사인데 사실 보면은 이제 도료 업계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6개 회사밖에 안 되는데 특히 이제 300 이상 기업이 6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노르페인트는 점유율이 약 19% 되는 우량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제의 경우는 제가도 납득이 될 텐데 우선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르더라도 언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포착을 잘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저거 할 때는 좀 권하고 싶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자신이 있다면은 권해 드리겠지만 사실 저부터도 이러한 우선주가 급등할 때는 이렇게 좀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를 걸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매 타이밍만 잘 보면 좋지만 만약에 그거 매매가는 올랐을 때 이게 더 올라갈 것을 계속 홀딩했다가 한번 빠지면은 이제는 그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짧게 가지시면은 오히려 좋은 투자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인데요. 장중에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구제역 영향으로 계속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도 9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일단 구제역 의심 신고로 인해서 특징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바이오의 특징이 구제역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고 내려가고 좀 등락폭이 굉장히 또 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구제역 확산이 지속된다면 좀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언젠가 또 진압이 되고 또 조용해지는 이슈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보다 이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면 안 되는 거라고도 이제 모두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공략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IT 산업, 그리고 필터와 여과 시스템을 주는 사업으로 영위하는 계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으로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이런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인데 이유는 역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살펴보면 원자력에 대한 대체 자원으로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입지적 제약이 적고 주민의 수용성이 높다는 점,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이 적고 수소와 산소가 만난 물을 만들어내는 점은 단순하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올해 초였죠.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시키겠다라고 하는 점과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아직 수입화 단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해당 섹터에 속한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사의 실적, 지난해 영업이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는 올해부터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주가 또한 지난 10월 30일을 저점으로 삼고요. 그때부터 약 2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간헐적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장기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고점이 5,650원이었습니다. 다만 매우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이기에 기타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처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5,650원, 손절 가격은 2,9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8% 상승하면서 221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211선까지 내려왔다가요. 221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 삽니다.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67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 오늘 매도 폭크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2분기 이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 1.2% 상승하면서 46,85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2%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2.71% 넘게 상승하면서 75,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76,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셀트리온이 오늘 빠집니다. 0.46% 정도 빠지는데요. 의료 정밀 쪽이 현재 크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셀트리온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0.4% 이상 상승하면서 36만 9,5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39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38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선이와 함께 이 분식회계 논란 이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0.36%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네이버 9위까지 올라오면서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합니다. 13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점점 더 하락폭 키워갑니다. 11만 8,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1% 상승하면서 71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9시 2분경에는 71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17포인트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여전히 삽니다. 108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다만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25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현재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81% 하락하면서 73,800원에 흘러갑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오늘 1.99% 하락합니다.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73,9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 CJ E&M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6% 하락하면서 21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지만 반대로 메디톡스가 6위권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1.3% 이상 상승하면서 52만 4,9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HLB 0.8% 이상 하락합니다. 7만 4,4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였지만 현재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8만 9,600원에 흘러갑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0.72% 이상 하락하는데요. 현재 19만 1,9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코롱티슈진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상승세 띄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 전환이 됐고요. 0.5% 이상 하락하면서 3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현재 환율이 0.32% 이상 하락하면서 1,11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화장품, 의약품 원료인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바이오 쪽에서도 괜찮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좀 안 좋죠. IT 쪽에서 좋고 그런데 일단 SK 바이오랜드는 최근 들어서 이제 SK 그룹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자연 추출물에 기반한 화장품 원료를 여러 업체한테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화장품 생물 산업에 대한 화장품 원료 산업 비중이 한 49%로 그러니까 천연물에 기반한 이런 화장품 원료를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은 국내외 이제 고객사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현재 주력 제품으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히아루론산 필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화장품으로서는 이제 보습작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이제 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원료의약품에서도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거 이런 쪽도 이제 이 회사가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 이제 마스크팩에 관련된 거, 이제 바이오 셀룰로스 이제 마스크팩이라 해갖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3세대 마스크팩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도 그 공장을 쳐서, 이런 마스크팩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생산해내고, 이런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천연물에 기반을 해서 이제 화장품 원료를 이렇게 생산하는 이 회사가 우리 이제 왜 저는 이제 이 관심을 갖냐 이렇게 보면은 현재 SK 그룹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아일랜드 회사 이제 SK 바이오팜을 이용해서 인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수를 통해서 SK가 어떤 바이오에서 하나의 수직적인 이런 라인을 잘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그룹 차원에서 이러한 화장품에 보다는 이런 어떤 신약에 관련된 이런 라인을 통해 갖고 새롭게 모색했을 때 SK 바이오랜드도 어떤 SK 그룹 차원에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저는 SK 이제 바이오랜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로서 이제 여러 이제 그래프나 이 주가의 흐름 이런 패턴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어떤 재료가 있을 때마다 한번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크게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는 아직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추세의 변화의 전 단계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주가의 이제 가격상으로서는 이렇게 밀릴 때마다 사서 모으면은 하나의 어떤 다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상승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략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저점으로 한번 매수해두자 이런 판단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지금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해서 14,9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바이오 종목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던 네이처셀이 오늘 개별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주셨거든요. 현재 1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런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오늘처럼 급등 20% 이상씩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주가는 일단 급등을 연출하면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이 저는 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상승을 턴하고 있대 어떤 급등을 연출했을 때는 팔고 다시 조정받을 때 사자. 이런 전략 또한 뭐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겠지만 최근 들어왔고 주가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큰 흐름을 연출할 때 쫓아잡으면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큰 흐름을 흐를 때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우리가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가 중심으로 돼서 많은 종목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올해도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큰 이슈는 변함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계시면은 좋은 투자에서 어떤 지침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시는 종목마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각 기관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상승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제 전일 금리 동결을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차후에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확신에 대한 근거를 부족으로 신중론을 펴기로 하게 되면서 시장에 큰 반등세가 한 번씩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이랑 아시아권 대부분이 구정 연휴로 인해서 쉬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빠른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여러 번 예상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 출발할 시마다 찰실현 부담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상승을 빠르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호재거리가 없다는 것보다는 호재거리가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세가 크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아니라 테마주들의 순항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자체를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빠른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제 횟수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에 이제 투자는 당연히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구정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외보다도 국내 기업들은 더욱더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그만큼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관련으로 이제 수소차 로드맵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이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시장에서 계속 강한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당분간 이 테마주들의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관련주도 그렇고 수소차 관련주, 제약 바이오 그리고 5G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테마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빠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조금은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마주 이외 쪽에서는 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CIS라는 종목입니다.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해서 전극 제조 관련 정보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전공정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국내 대기업이랑은 이미 공동개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서 캘린더라든지 실리터 등 수개의 장비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주도하에 이제 국산화를 이루었는데요. 디스플레이 관련 필름 가공이나 설비 제작 관련해서도 파열, 인장, 벗겨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회복과 함께 유가도 같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유가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 때문에 수소차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저점을 보이면서 이제 재작년이었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오펙에서 생산량 감액을 하기로 하면서 유가의 반등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전기차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반등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실제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이제 CIS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작년에 이제 고체 전해질 물질인데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고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2차 전지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형태의 액체의 겔 형태를 고체 전해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액체 전해질이 온도에 따라서 열거나 아니면 고체 전해질이 고체인 만큼 온도에 덜 민감한 부분들로 차세대 전해질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공정업체 CIS가 소량의 고체 전해질을 합성을 성공을 했고요. 전극장치 업체로도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합성에 성공한 양 자체는 이제 작지만 차세대 배터리 제조 기술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도요타나 다이슨, 포르쉐 등 글로벌 2차 전지 수요 기업들이 전고체 전지를 모두 채택하기로 잇따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전고체 시장이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고체 전해질 시장은 한 7,500억 규모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국산화 장비를 성공을 하고 고체 전해질, 차세대 전해질로 이제 각광받는 부분들까지 기술로 이제 착용을 하면서 추후에 이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해외 고객사의 약진도 CIS에 이제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 매출이 이제 70% 이상인 CIS가 중국 고객사 CATL이죠. 작년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 공장 2곳을 지금 신설할 예정이고 올해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수주가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를
1위를 노리고 있는 CATL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CIS한테 이제 몰아주기가 좀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로는 최근 시장 상승과 함께 동반적으로 천천히 상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테마주들이 관심적으로 수소차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동반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면 정고점 돌파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22,70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세가 나온다면 급등세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조금 움직임이 강했었는데요. 2,600원에서 2,500원을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스티브 비건, 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대표죠. 비건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남북 경협조에 대한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